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여론조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이경 대변인이 짚어주셨죠. 이번에 윤석열이 40% 지지율을 보였다는 그 여론조사, 좀 이상한 여론조사다. 심지어 김문수가 대선 후보 1위를 기록할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1등을 하는 사람은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 홍준표 이 셋 중에 한 명이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비슷해요. 하지만 김문수가 1등을 한 사례는 없죠. 5%가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현상인데 어떻게 김문수가 1등을 했냐? 그거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아주 극단적인 층들,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넣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론해낸 거죠. 여론조사를 하게 된 설문 내용을 보면은 극우들만 오른쪽 하수구만 모여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문을 한 거, 뭐 그것만 봐도 너무 뻔히 드러납니다. 근데 제가요, 좀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여론조사하고 좀 비교도 해봤어요. 윤석열이 지지율 40% 나왔다라는 소식에 다들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도 대단히 기분 나빴고 속상하셨을 텐데, 자, 기분 좋은 여론조사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전해드려야죠.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19%가 아니지. 제가 아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가 아니고 15%입니다. 윤석열 15%가 나왔어요. 내가 자꾸 19%래. 15%입니다. 윤석열 15%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여론조사죠. 솔직히 40%가 나왔다는 그 여론조사는 가짜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어떻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지율 40%가 나옵니까? 대한민국 국민 40%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뜻인가요? 윤석열을 어떻게든 간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란을 어떻게든 간에 이 불씨를 되살려가지고 내란을 다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이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란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란에 성공 못하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내란 세력은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란을 다시 저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없애버려야죠.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내란 세력의 이 내란 음모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짓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 이번에 1월 달에 들어와서 조사한 겁니다. 올해 1월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경 대변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지지율이 40% 나왔다. 이거는 어거지죠. 누구 말 맞다나 극우 세력의 불쏘시개가 된 명태균식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맞죠. 명태균이가 이런 식으로 숱한 여론조작을 했듯이 그와 같은 일이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죠. 내란을 성공시키겠다. 지금은 자신들의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란을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 놈도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걸 보도하는 놈도 내란 동조 세력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겁니다.
아까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여론조사 내용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죠. 저는 뭐부터 이상했느냐. 지난주에 석동현 변호사가 그 극우 집회들 앞에 가가지고 다음 주 되면 윤석열 지지율이 40% 넘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얘들은 애시당초 짜고 움직였다. 다음 주에 우리가 40% 넘는 여론조사를 하나 만들어 볼게. 내가 미리 한번 선빵 날릴 테니까 잘 한번 만들어 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티가 너무 나는 거죠. 윤석열 지지율을 저렇게 높게 나온 여론조사는 뉴데일리와 아시아투데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뉴데일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아시아투데이 역시 상당히 오른쪽, 많이 오른쪽,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른쪽 하수구에 가까운 사람이죠.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의 지금 부회장, 얼마 전까지 총괄사장을 했었던 사람이 이 선상신이라는 양반입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인맥이에요. 이명박의 인맥을 타고 언론재단 경영이사를 했고요. 항상 언론계의 이명박 라인, 언론계에 있는 이명박의 끈앞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좀 알죠. 왜? 이 사람이 불교방송 사장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있는 곳이니까 글쎄 그쪽 생각들, 그쪽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여론조사였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뭐 이분은 뭐 생긴 거는 이제 멀쩡했겠는데 이 양반 아주 극우예요. 전광훈 목사 뺨칠 정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노동당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그 공산당 가입 서류가 지금 북한에 있다. 그래서 김대중이 꼼짝을 못했다. 김정일한테. 요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예, 제가 이 사람 이런 얘기 주장하는 거 듣고 내가 엄청 기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주장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음모론 하는데 그만한 음모론이 또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그 이상한 여론조사가 만들어진 그 의뢰기관부터가 문제였다. 조사기관도 문제였고 의뢰기관도 문제였다. 이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상한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 이 결과지에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쭉 값이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이 각 연령대의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특히 50대 지지율 한번 보시죠. 민주당과 국힘당 지지율이 38대 38로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요. 뭐 좀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높게 나옵니다. 60대 70대야 뭐 우리가 포기했다 치고 50대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일단 여기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힘당 50대 지지율은 47대 31로 나왔습니다. 누가 보든가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8대 38, 47대 31. 이 16%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데 편차가 없어요. 이거는 조사 결과가 너무 튀죠. 아무리 조사 기관의 차이, 조사 방식의 차이, 설문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설문지 이상의 조작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까 이경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은 설문지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원본 데이터, 모집단 로 데이터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리얼미터 조사하고 아시아투데이 조사하고요. 자,
여기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조사는요, 이 자료는 역시 아시아투데이 그 조사 결과표인데요. 보수, 중도, 진보, 이념 성향에 따라서 분별을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262명, 중도는 456명, 진보는 201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수 쪽에 표가 많을 경우, 보수 쪽에 조사가 많다 나오면 보수 과포집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중도를 많이 포함시켰어요. 중도 과포집이죠. 근데 이 중도 부분이 희한한 것이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 차이가 6%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얼얼이요? 이게 뭐야? 예. 그러니까 50대 그리고 50대에서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에 상당한 조작이 들어갔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역시 리얼미터 조사를 비교해 봤습니다. 리얼미터는 290대, 360대, 260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있을지언정 아시아투데이하고는 많은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지율, 중도층의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45대 27입니다. 표 차이는 역시 18% 차이가 납니다. 아까 50대 지지율, 리얼미터와 아시아투데이 50대 지지율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도 18% 차이가 났는데 똑같은 걸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 나온 겁니다. 앞서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중도가 38대 32로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 국힘당 지지. 네, 여기는 45대 29로 편차이가 크죠.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올 수가는 없어요. 이거는 손을 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수치 비교를 하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길게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를 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조사 부분은, 다른 데이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리얼미터 조사나 아시아투데이 조사나 다른 로 데이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짚어드린 이 부분은 너무나도 편차가 크게 나온다는 거죠. 이 편차가 이렇게 큰 것은 누구 말 맞다나 손을 좀 댔기 때문에 생긴 증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손대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명태균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근거에서 이번에 있었던 아시아투데이, 한국 사회평판연구소 거기에서 발표했다라는 그 여론조사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리얼미터 조사도 사실 좀 마뜩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얼미터 조사하고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큰 편차가 난다는 것은 손을 탔다는 거죠. 건드렸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질문지에 대해서 우리 이경 대변인이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전 질문지 외에 이렇게 실제 데이터, 로 데이터를 보면은 금방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네, BH리님, 중도, 그래서 불교방송 출신이라고, 예. 중도라서, 예, 그렇죠. 네. 참 아재 개그시네요. 예. 자, 열받는 분들 많으시죠? 조수환님 열받으셨는데, 자, 열받지 마시라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가 바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꼴찌가 누군지 볼까요? 예, 이 부분이죠. 꼴찌는 윤석열입니다. 15%네요. 지지율 15%, 부정평가 79%, 8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보다 조금 나은 게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아울프 슐츠 총리, 이런 순서입니다. 자, 윤석열 좀 크게 볼까요?
네, 사우스 코리아 15%.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된 겁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40%대 15%.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닝컨설트 여론조사는 전 세계가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죠. 번역 외에 그 밖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조사 방법의 차이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 모닝컨설트에서는 한국에 약 1,5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0명인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주로 1,000명을 하는데 모닝컨설트는 1,500명이면 글쎄 모집단 크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편차는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예. 여러분 누가 윤석열 40% 나왔대 라고 하시면 야 15%야 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15야 무슨 40이야 이거 국제적으로 조사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시 2분 지나고 있네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풀리십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 전에 우리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환이